예, 안녕하십니까. 정한입니다. 오늘 또 소개하고자 하는 중국 역사 배우, 인물은, 아, 이 분도 애신가락 가문의 분입니다. 부의 막내 여동생이고요. 이름은 애신가락 오환, 온환. 그리고 이제 중국어는 아이신 쥐엘로어 윈환입니다. 순왕부, 그러니까 순친왕 애신가락 제풍의 7번째 딸이고요. 그러니까 딸 중에 7번째고, 형제 자매 중에서도 제일 막내에 속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본 부인의 그 자식이 아니고 특실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1921년 9월 12일 날 출생한 분이고요. 그리고 청조가 말망한 지 10년이 되는 해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민국 10년, 신의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신의 원년부터 애신가락 성이 금씨도 이제 성을 변경을 시켜요. 그래서 이분도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금지견이라고 해서 중국어로는 찐쯔지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친 덩지아 가문 출신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1942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운한해 21살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난 거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릴 때 귀족 생활을 했던 게 별로 퍽 행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사치스럽고 풍요롭고 그랬지만 좀 이렇게 자유로운 성향을 꽤 지니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속함, 그러니까 봉건사회의 가문에서 이제 자라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들 같은 경우는 왕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별로 문제는 안 삼아요. 그래서 출입이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이 형제들, 남자아들 같은 경우는. 하지만 여자아이들, 딸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다가 부인들, 이런 사람들 경우는 외출을 자유롭게 못해요. 그러니까 집에만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움에 그냥 굶주렸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인물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집안 사람들보단 제일 오래 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 순왕부에서 살면서 되게 힘들어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높은 담 옆에 멍하니 서가지고 밖을 내다보진 못해도 그 밖에 있는 소리를 막 들으면서 나가고 싶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러면서 밖의 세계를
동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뭘 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는데 그걸 이루고자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오래 순환부에서 생활은 못했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큰오라버니 부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 부위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 질문해도 자기는 모른다 이러고 노코멘트를 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제 그분의 이제 성격상의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이분이 임종 직전에 이연마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조금 이분의 성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큰 오라버니 부위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한 거. 그 이유가 아마 여기에도 다 담아 있는 거,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내가 출생한 집안이 특수하다. 그러나 어느 의미로 보면 우리 집안이 중국 역사 속에서 제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제인이다. 하지만 다행히 기회가 생겨서 중국 인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생을 마감해서 참 행복했다. 그렇다고 나의 봉사가 대단하다는 건 아니다. 하찮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좀 특이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큰오라버니 부위와 만남을 좀 꺼려 했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남남으로 이제 남고 싶어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말년에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자기 두 번째 오라버니 부걸이랑 뭐 만나서 어디 구경도 다니고 이런 사진을 봐서 아마 부위하고도 말년에 좀 가끔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조금은 이제 이렇게 사이를 좀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그냥 일반인으로 살겠다 이런 사고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부위가 고궁에서, 그러니까 자금성 내에서 내쫓기잖아요. 그 해에 같이 순환부에서 살던 그 순치당 제풍 일가들도 다 또 순환부에서 내쫓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어느 베이징의 교회당에 뭐 물건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창고로 쓰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허름한 그 창고였겠죠? 그러니까 좀 큰 저택에서 살다가 그 허름하고 누추한 그 창고로 이사를 갔으니까 얼마나 그
가장의 입장인 누구죠? 그 순친한 제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실망감과 절망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한숨을 지었다고 해요. 저 같아도 그래요. 내가 누군데 이런 데 와서 살아야 돼 이러면서 엄청 그랬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좀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딸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했대요. 행복해했대요. 왜 그러냐면 넉넉한 삶이 아니어도 자유를 찾았잖아요. 맨날 이렇게 얽매여 살다가 감시당하고 뭐 보호만 이렇게 받고 살다가 외부 세계도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 기간도 아주 잠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우훈한 같은 경우는 그때 새로운 세계의 시야가 넓혀지면서 세상 물정을 좀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인물들, 사건이나 물건들 같은 걸 또 접촉하면서 조금 힘들었고, 머리도 아프고 그랬겠죠? 하지만 거기서 자유로움과 기쁨을 느꼈겠죠.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만족해 하면서 이렇게 계속 거기서 지속하기를 원했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행복한 나날이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얼마 안 지나서 순환부에 다시 돌아가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그런 생활이 또 돌아가게 되죠. 그 전 생활이. 근데 이 운환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 동안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고 적응하기가 힘들었대요. 순환부에 돌아와서 생활하는 게. 꽤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49년 10월,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죠. 그때 그 당시에 중국에선 신중국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신중국 성립 후에 부위가 전범으로 이제 그 감옥살이를 하다가 특별 사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마 보통 평민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1960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이 운한에 대한 얘기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수정을 하든지 할게요. 아무튼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근데 운한에게는 부위가 일반 평민이 되었든 간 안 되었든 간에 관심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만난 기억도 없는데 얼굴도 모르는데 사진은 봤겠죠. 근데 실제로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감정이 없는 사이인 거예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남남인 거예요. 둘은. 그냥 오라버니와 여동생이긴 하지만 만난 적도 없고 아무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이 여성에게 부인은 그저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고, 게레만주 정권의 황제도 중국을 배반한 전범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죗값을 다 치른 후에 일반 평민으로 돌아온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남이잖아요. 그냥, 근데 주울레가 부위에 온 가족들을 초청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다 초청을 해서 이제 만찬을 이제 열게 되는데, 그때 운안도 당연히 초청을 받은 거죠. 가족 중에 한 명이니까. 근데 좀 꺼려했다고 해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안 가고 싶어 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본인도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부이 얼굴을 보고 또 거기서 큰 오라버니라고 따거라고 처음으로 불렀다고 해요. 하지만 당연히 서먹하죠. 그리고 그들 사이는 가까워질 수도 없고 평생 가까워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그냥 낯설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입장에서는 다시 또 그녀의 입장에서 또 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큰 오라버니이긴 하지만 가깝게 지내기 싫은 거예요. 그 위인하고는. 그리고 그저 증오스러운 사람이에요. 그의 신분, 그가 했던 행위들이 다 그녀에게는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원해서 애신가락 가문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황실에 그냥 이혼이 어쩔 수 없이 된 거예요. 자기 그 의지와 다르게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큰 오빠가 황제가 되었고 본인도 원치 않았던 어쩔 수 없이 황제가 되었다 하지만 게레만주 정권의 황제가 된 거는 본인의 의지가 있었잖아요. 뭐 타이반 자이반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안 해도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한다고 하면 안 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본인의 그 야망 때문에 일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측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은 배반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역사의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집안의 일원이니까 본인도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자기 큰오라버니 부인 거죠. 그래서 본인에게는 증오할 수밖에 없는 인물인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위인인 거죠. 본인이 이렇게 된 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신이 하는 행위가 옳지 않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도 본인이 엄청 괴로웠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방 직후,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49년 이후죠. 해방 직후라는 거는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신중국이 성립될 때 얘기입니다. 그때 드디어 이제 순환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벗어나서 동창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노동자로 또 이제 변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혁명에 또 나서요. 문화혁명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 당시에 공산당 원이 되었다는 건지 뭐 아무튼 그런 곳에 몸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황족의 여성이긴 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냥 일개의 여성 노동자로만 일반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분 생각에. 그리고 평생 그렇게 각인되기를 원했었고요. 하지만 그 중국인들 시선에는 좀 그게 달갑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황족이거나 귀족들에 대한 그런 일반인들이 보는 시선이 좀 좋지가 않았대요. 뭐 차별도 많이 했고 좀 괄시도 하고 막 천대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성분도 마찬가지로 좀 안 좋게 그 일반인들한테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본인은 그거에 대한 이렇게 불만은 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지만 그래도 좀 그들의 그 악감정 그리고 자기의 그 새로운 생활을 기꺼이 이렇게 수용을 하면서 모든 걸 이제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꽤 극복을 하고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뭐라고 그러죠? 새로운 길을 이렇게 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교육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소학교 교사도 이제 취업을 하면서부터 이제 뭐라고 그러죠? 완전한 일반인이 된 거죠. 그 당시에 뭐 시터리, 뭐 아이스티, 뭐 최진리라는 혁명가, 철학가, 교육가이신 분들의 수업도 들으면서 이 교육자의 꿈을 지니고 있으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 모든 내용을 까먹지 않으려고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한스럽다고까지 했답니다. 그 1950년 초에 이분이 드디어 소학교 교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찐즈센이라는 그 신의 혁명 이후에 이름으로 이제 예신가당 윈환이 아니고 찐즈젠이라는 이름으로 그 소학교 교사로 취업을 합니다. 그게 처음으로 이제 경제적인 독립을 한 시기돼요. 그리고 그 당시 학생들 수업 방식이 뭐 저희 때도 좀 그랬지만 지루하잖아요. 칠판에 엄청난 글씨를
교사가 쓰고 학생들이 그걸 베껴 쓰고, 아니면 뭐 교사가 뭐 숙제를 많이 내게 하고 뭐 그걸 외운다거나 뭐 읽게 하고 뭐 이런 뭐 좀 이렇게 좀 지도하기도 하고, 그게 뭐야 그죠? 단순한 교육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운한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그렇게 수업을 하다가, 아, 이거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지루해하고 졸기만 한다. 그래갖고 완전히 조금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했다고 해요. 되게 막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뭐 생생하게 뭐 묘사하는 무슨 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업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대요, 그분을. 그러다가 이 동료 교사였던 이숙분이라는 분이 한 남자를 소개를 시켜줘요. 그분이 뭐 짜오홍스라는 분인데 이분도 교육자예요. 어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이분이 또 우훈안보다 2살 연상이에요. 그래서 1950년 2월 12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그것도 뭐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주최를 했는데, 공동 세 쌍이 합동으로 결혼을 하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중에 한 쌍이었던 거죠, 이 분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 나이가 28이었고 이 남편 되시는 분이 3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결혼 생활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행복했다고 해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100년 해도 할 것 같았는데, 돌연 이 남편분이 병이 걸린 거예요. 참 그렇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이 오래 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부 사이가 워낙에 이렇게 애정이 깊다 보니까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한 명인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 키우는데 그 남편 사후에 이 여성분이 홀로 아이 키우는 거, 그리고 자기 본인 그 교사 일도 되게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은 7년밖에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운안이 워낙에 그 살림을 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도 워낙에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커서도 교사 생활 했고, 그러니까 뭐 살림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이 사람한테. 그래서 짜오홍스가 아내한테 많이 놀림을 줬대요. 아이고 칠공주님, 할 수 있는 게 뭐요? 이러면서 막 놀렸대요.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농담인지 아니면서도 몰래 이렇게 가사일에 그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좀 그래도 가사일을 잘 했다,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교사 생활에 채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불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했대요. 됐는데 이 분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보통 사람이고 싶다. 더 이상 과거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어떠한 도움을 받게 된다면 나는 죄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글쎄요. 너무 좀 결백한 거 아닌가? 결벽증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성분한테. 그리고 퇴직 후에 대략 10년 후에도 꾸준히 교육 사업을 하셨다고 해요. 뭐 처음에 우선 학교 설립을 하고 그 이숙번이라는 그 동료 교사 있잖아요. 그분이랑 같이 학교를 이제 세우는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소학교 수업 방식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방통통신대학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직업교육 학교에서도 뭐 강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평상시에 바삐 사셨다고 해요. 방학에도 쉬지 않고 참 열심히 사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문화대혁명 당시 저번에 제가 한번 그 동영상 올린 것도 있을 텐데 홍위병 그 당시에 그 잔혹한 무리들 그 성난 난동과 폭동으로 인해서 중국 지역이 아수라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공포와 뭐 완전히 그러니까 그 당시 중국은 완전히 암흑가였던 거죠. 암흑 시대. 근데 운한 같은 경우는 교육자로서 나섰대요. 아, 용기 대단한 거죠. 아마 그 당시에 핍박도 받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홍위병들이 공부를 거의 못한 층들도 많아요. 이 사람들 대부분 30살이 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받는다는 거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었대요.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중요하냐, 지금 혁명이 중요하지 무슨 공부가 중요하냐 이러면서 삐딱하게 굴었대요. 그러면서 막 그 운한한테 막 추절되고 불평불만해대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녀는 그걸 다 수용하고 경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여성인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들도 이 여성의 그 말과 행동에 탄복이 돼서 수업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대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04년 8월 9일 날 향년 83살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나섰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그냥 소개를 그냥 해드리고 싶었어요. 애신가락 가문들 이런 중에 이런 훌륭한 분들이 그래도 계시겠죠. 이분만이 아니겠죠. 가끔 이렇게 발견을 하면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오늘은 또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